자,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특사에게 위안부 합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전했죠. 이 문제에 대한 일본 현지 반응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 대학의 이영채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특사로 온 인물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인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 그 니카이 씨는 원래 그 자민당 내에는 전통적으로 좀 리버럴한 온건파들이 있는데 예. 대부분 아베 정권이 등장해서 대부분 온건파들 세력이 아주 약화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그 온건파를 대표하고 있는 아주 합리적인 이고요. 특히 친중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데올로기나 이념보다는 리얼리스트로 아주 현실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책사라고 평가되고 있죠. 한국 정치인에 비하자면 어느 정치인에 가깝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목적을 내세우고 하는 거 보면 박지원 이미지하고 좀 같다고 할까요? 예. 아, 그렇게 떠올리면 되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특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국을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세력이 존재하는데, 이런 관계를 꾸미는 일당을 발견하면 박멸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으로 한 말입니까? 아, 예. 그렇죠. 조금, 외교 사절로서는 좀 강경한 발언인데, 아마도 니카이 씨가 지금 일본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분은 자민당 내의 소수파이고, 친아베파가 아니어서 한번 탈당을 했다고 복귀했는데 지금 아베 정권은 그 강경파로 알려진 관방장관의 수가 관방장관인데 이 사람은 극우 세력인 일본 회의를 대표하는 세력이죠. 근데 이 사람하고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비주류인 니카이 씨를 임명해가지고 니카이 씨는 간사장이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당연히 원내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가 관방장관 쪽에서는 이 니카이 씨를 경계하고 있고 이들이 아마 한일 간에 새로운 성과를 내는 것을 아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특정 정치 세력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부분을 의식한 것 같고 특히 한국 내에서도 아마 그러한 수가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세력들이 좀 자기의 외교를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의식도 있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주류 원내 대표인데 소위 이제 주류 세력인 일본의 극우에 대한 경계 메시지이자 이 극우와 연결된 한국 내 정치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대협이나 꼭 한국의 원칙론자들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에 대한 메시지에 가까운 거군요. 네. 예, 아마 그런 게 머릿속에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니카이 도시로 간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그분은 여기 중국 죄송합니다.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할 때도 생카토 같은 영토 문제는 보류하자고 하면서 그 상호 윈윈 관계라고 하죠. 서로가 이익이 되는 리얼리즘을 추구하자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위안부 문제도 현상을 유지하면서 한일 간의 새로운 경제 협력이라든지 외교 협력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간사장과의 특사와의 만남에서 추미애 대표도 그랬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국 국민들이 정서상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은 오늘 반응이 나왔겠죠. 어떤 반응입니까? 예, 아침에 신문을 보면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어제 있었던 그 추경 또는 경제 발언을 지면에 실었는데 하지만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본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는 강경하게 나올 거다. 특히 상케이 신문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아직 쓰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미우리 신문 경우는 오늘 신문에 일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서 한일 관계가 좀 더 악화될 거다 또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많은 반면에 한국 측은 그래도 개선될 거다. 이렇게 하는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한일 간의 인식 차이가 아직도 많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도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우호적이지 않았거든요. 반일 친북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프레임으로 문재인 후보 시절에 계속 보도해 왔거든요. 일본에는 안 좋은 후보다 이런 식의.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파기되거나 위안부 기존의 합의가 파기되거나 재협상 될 것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는? 예, 아마 일본에서 제일 경계하고 있는 후보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반일 친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위안부 문제를 다시 재협상을 제안할 거다라고 지금도 경계는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국이 처한 입장이 대북 문제라든지 또는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위안부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고 있지만 초기에는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신중하게 일본도 풀어보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꽤 높다. 아무래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전자리 후보자죠.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발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이 이 강경화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최근 이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예,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부터 아주 발언을 주의 깊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구두 합의이고 구속력이 없다라는 발언이라든지요.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를 다룬 국제통이고, 그래서 하지만 현재 이제 도덕성의 문제로 아주 인선의 난간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이고 국제적인 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한국이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하게끔 막아와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강경화 후보가 되면 국제적으로 다시 위안부 문제가 불이 붙는다는 아마 이런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언론에서 일부 강경화 후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이 되는 것을 일본 국어 언론들은 바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요약한 보도도 있었는데 딱 그렇게 요약될 수는 없어도 바라지 않는다.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은 사실이군요. 그렇죠. 내정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낙마를 바란다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하지만 어쨌든지 이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위안부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특히 국제적으로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본의 내심은 낙마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직간접적으로는 한국의 정치가들에게 그런 정보를 나름대로 공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일본을 압박하기에는 강경화 후보자가 적임인 후보자이네요. 그 문제 관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강경화 후보가 위안부 문제에도 강한 점이 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청문회를 다 보지는 않고 일부를 봤지만 국내 정치에는 좀 감각이 약할 수 있지만 국제 정치는 아주 감각이 뛰어나다고 봤습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가 외교라는 게 꼭 대북 문제만이 아니고 글로벌 협력 외교라는 것은 국제개발 협력도 해야 되고 개발도상국의 인권 문제 등도 폭넓게 제안하는 예를 말하면 소프트 외교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한국 외교가 이제 글로벌로 가야 되는 아주 질적 전환이 필요한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아주 적합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교라는 게 꼭 도덕성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또 교섭과 조화를 하는 마술이라고 보는데 이런 분에서 일본과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한일 간의 역사 문제만이 아니고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안부 당사자들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나라 외교를 확대를 좀 하고 또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인권 문제로 상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적임자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렇게 보는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 대학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특사에게 위안부 합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전했죠. 이 문제에 대한 일본 현지 반응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 대학의 이영채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특사로 온 인물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인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 그 니카이 씨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그분은 여기 중국 죄송합니다.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할 때도 생카토 같은 영토 문제는 보류하자고 하면서 그 상호 윈윈 관계라고 하죠. 서로가 이익이 되는 리얼리즘을 추구하자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위안부 문제도 현상을 유지하면서 한일 간의 뭐 새로운 경제 협력이라든지 외교 협력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간사장과의 특사와의 만남에서 추미애 대표도 그랬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국 국민들이 정서상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은 오늘 반응이 나왔겠죠. 어떤 반응입니까? 예, 아침에 뭐 신문을 보면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어제 있었던 그 추경 또는 경제 발언을 지면에 실었는데 하지만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본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는 강경하게 나올 거다. 특히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풀어보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꽤 높다. 아무래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후보자죠.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발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이 이 강경화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최근 이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예,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부터 아주 발언을 주의 깊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구두 합의이고 구속력이 없다라는 발언이라든지요.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통이고, 그래서 하지만 현재 이제 도덕성의 문제로 아주 인선의 난간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이고 국제적인 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한국이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하게끔 막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강경화 후보가 되면 국제적으로 다시 위안부 문제가 불이 붙는다는 아마 이런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언론에서 일부 그 강경화 후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관계를 꾸미는 일당을 발견하면 박멸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으로 한 말입니까? 예, 그렇죠. 조금 외교 사절로서는 좀 강경한 발언인데 아마도 이 니카이 씨가 지금 일본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분은 자민당 내의 소수파이고 친아베파가 아니어서 한번 탈당을 했다고 복귀했는데 지금 아베 정권은 그 강경파로 알려진 관방장관의 수가 관방장관인데 이 사람은 극우 세력인 일본 회의를 대표하는 세력이죠. 근데 이 사람하고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비주류인 니카이 씨를 임명해가지고 니카이 씨는 간사장이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당연히 원내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가 관방장관 쪽에서는 이 니카이 씨를 경계하고 있고 이들이 아마 한일 간의 새로운 성과를 내는 것을 아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특정 정치 세력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부분을 의식한 것 같고 특히 한국 내에서도 아마 그러한 수가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세력들이 좀 자기의 외교를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의식도 있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주류 원내 대표인데 소위 이제 주류 세력인 일본의 극우에 대한 경계 메시지이자 이 극우와 연결된 한국 내 정치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대협이나 꼭 한국의 원칙론자들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에 대한 메시지에 가까운 거군요. 네. 예, 아마 그런 게 머릿속에 많이 있었던. 자,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특사에게 위안부 합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전했죠. 이 문제에 대한 일본 현지 반응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 대학의 이영채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특사로 온 인물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인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 그 니카이 씨는 원래 그 자민당 내에는 전통적으로 좀 리버럴한 온건파들이 있는데 예. 대부분 아베 정권이 등장해서 대부분 온건파들 세력이 아주 약화되어 있지만 뭐 유일하게 그 온건파를 대표하고 있는 아주 합리적인 그이고요. 특히 친중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데올로기나 이념보다는 리얼리스트로 와서 현실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책사라고 평가되고 있죠. 한국 정치인에 비하자면 어느 정치인에 가깝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목적을 내세우고 하는 거 보면 그 박지원 이미지하고 좀 같다고 할까요? 예. 아, 그렇게 떠올리면 되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특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국을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세력이 존재하는데, 아직 쓰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미우리 신문 경우는 오늘 신문에 일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서 한일 관계가 좀 더 악화될 거다 또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많은 반면에 한국 측은 그래도 개선될 거다. 이렇게 하는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한일 간의 인식 차이가 아직도 많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도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우호적이지 않았거든요. 반일 친북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프레임으로 문재인 후보 시절에 계속 보도해 왔거든요. 일본에는 안 좋은 후보다 이런 식의.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파기되거나 위안부 기존의 합의가 파기되거나 재협상 될 것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는? 예, 아마 일본에서 제일 경계하고 있는 후보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반일 친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위안부 문제를 다시 재협상을 제안할 거다라고 지금도 경계는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국이 처한 입장이 대북 문제라든지 또는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위안부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고 있지만 초기에는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신중하게